우리 지금 대전 지역에서 이 외상센터 심포지움이 지금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단양대가 얼마 전에 했었고, 오늘 순병원하고 이제 또 2월 3일 날 이제 을지병원이 하는 거가 있습니다. 이 대전이 이 외상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지금 외상센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외상 이제 그 시스템을 이제 갖춰야 되죠. 근데 이것이 응급의료 체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이제 제한 시간 20분이기 때문에 양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목차를 이제 보시면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어떠한 점이 유사한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외상 체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 요거는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정부의 상황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 좀 높습니다. 근데 07년 32.6%에서 이제 10년도에 측정하면서 35.2%로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병원 전 단계 요인하고 이제 병원 단계 요인이죠. 근데 병원 단계 요인이 한 37%. 그러니까 병원 전 단계 요인의 한 거의 한 27%. 그러니까 병원 전 단계 요인의 한 3배 정도가 이제 예방 가능한 사망률에 있어서 병원이 더 큰 문제가 있다. 네, 이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이제 목표치 10%로 낮추면 이렇게 연간 거의 10,000명 정도 이제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외상센터를 다 설치하고 설치하고 나서 보니까 급격하게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 좀 떨어지더라.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외상센터에 대한 지정 제도는 있습니다. 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외상 전문센터, 그 다음에 이제 중증 외상 특성화센터 이런 식으로 지정 제도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 역할을 이제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이건 원인들에 의해서 결국에 이제 수술시나 이런 것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상 환자 치료가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높은 예방 가능 사망률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현재 정부에서 해왔던 외상 환자 치료를 위한 그런 정책을 좀 보면요. 이렇게 응급의료 기관하고 외상 특성화센터 요거를 해놓고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제 기금, 그 기금 중에 일부를 지원해주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외상센터가 이제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2010년도 네디스 자료를 이제 갖고 분석을 해보면요. 지역별 중증 외상 환자는 역시 인구가 많은 서울, 경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런데 이거를 이제 제가 한번 다시 바꿔봤습니다. 인구 대비 10만 명당 비율을 보니까 저희 대전이 제일 전국 1등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이 이제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현재 이제 우리나라 외상관리체계 문제점을 보면 일단 외상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질관리 체계도 이제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필수 자원, 즉 이 필수 자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외상을 전담을 하는 의료 인력이 되겠죠. 필수 자원도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재원에 있어서도 이 외상 환자가 지금 건강보험 수가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적자를 보는 구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미흡하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재정 지원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외상 환자에 대한 이런 관리 체계도 지금 없죠.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외상 환자에 대한 등록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다 문제된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따라서 이제 정부에서 외상 체계를 좀 만들겠다 해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큰 내용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존 자원을 이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기존 자원을 이용하겠다는 건 뭐냐면 외상센터라든지 이런 게 크게 해서 익스클루시브 타입하고 인클루시브 타입이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타입은 이제 완전히
독립된 그 외상센터를 이제 별도로 병원을 하나 따로 짓는 거죠. 그 다음에 인클루시브 타입은 기존에 있는 이제 응급시설이라든지 병원의 기본 시설, 이런 걸 이제 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2 플러스 5 플러스 10입니다. 그래서 그 2는 이제 뭐냐면 익스클루시브 타입이죠.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의 메릴랜드 트라우마 센터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데, 그 하나가 지금 부산대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게 그 국립의료원이 이제 원주동으로 이전하는 거하고 관련돼서 그쪽에서 하나 별도로 짓겠다. 요게 이제 그 익스클루시브 타입이고요. 나머지 15개는 인클루시브 타입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존 자원을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5개는 그 이제 광역별로 해서, 그래서 충청권, 호남권, 뭐 대구 경북권, 그다음에 수도권 이런 식으로 해서 5개는 조금 크게 그렇게 하고 10개는 조금 작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2 플러스 5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겠다 하는, 그게 이제 그 정부의 큰 방향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주요 추진 과정에서는 중증 외상센터 레벨 1을 이제 설치하겠다는 하는데, 사실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기에는 뭐 5 플러스 10 이거는 사실 미국의 기준으로 볼 때는 레벨 1이라고 하기는 상당히 좀 미흡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결국 복지부 자체라기보다도 기재부에서 여기 이제 예산을 주무르는 기재부하고의 문제에서 예산 확보가 이제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뭐 1월 달에 이 외상센터 공모를 하고 뭐 지정을 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안 되고 있죠. 그 이유가 이제 결국에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 부분, 요 부분이 지금 이제 그 국회에 법률이 지금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월 10일까지 국회가 열렸는데 아마 그때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이 통과되고 나면 이제 응급의료 기금이나 이런 재원이 이제 확실하게 확보가 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그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3월 달에 모집 공고를 해서 4월 달에 이제 선정을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그 정부의 타임 스케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외상 체계를 이제 정립하겠다는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병원 전 단계에서 이제 일단 119도 이제 외상센터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응급 전용혈기도 이제 도입하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결국에 어떤 그 재정 지원이 있어야 되니까 외상센터 설치하고 유지에 따른 그런 그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 이것이 이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 이제 만들어 놓고 나서 분명히 질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질 관리를 위해서 이제 병원 전 체계뿐만 아니라 병원 단계까지 포함하는 그런 그 질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중증 외상 환자 등록제도도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이 보장성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요. 이제 건강보험에서 그 수가가 너무 낮으니까 이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그 수가를 약간 좀 상향시키는, 그러면서 결국에 이 중증 외상센터에 이제 환자가 오랫동안 적체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중증 외상 환자들이 재원 일수가 훨씬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 재원 일수가 평균 12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환자들이 턴오버가 안 되면 신규 환자가 이제 수술을 못 받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일정 기간에 이 중증 외상센터에 입원한 환자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건강보험에서 이제 보장해주는 보장 비율을 떨어뜨리겠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다른 병원으로 이렇게 전원될 수 있게끔 이제 일종의 우리 현재 재활의학과 쪽에서 택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도 이제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상센터 설치 방향을 이제 잠깐 보시면요. 추진 경과는 이제 하여튼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다가 뭐 타당성 검사나 이런 데서 이제 회의하고 해서 정책이 이제 많이 좀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외상 환자 진료 흐름을 현재는 외상 환자가 오면 응급실에서 그 환자의 그 중증도 순서에 따라서 이제 순위를 결정하고 검사하고, 그다음에 수술실도 지금 전담 수술실이 없는 상황이고 중환자실도 전담 중환자실이 없는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들이 입원도 못하고 병원으로 오지 마라 이런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증 외상 환자가 들어오면 응급실 내에 그 외상 환자 구역을 따로 만들어서 즉각적인 처치를 하고 검사도 전용 검사, 그다음에 수술실도 외상 환자만 위한 전용 수술실, 중환자실도 전용 중환자실 만들어서 완전히 스무스하게 이어지는 이런 그 일관된
그런 그 흐름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이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외상 처치실, 이제 기존의 응급실이죠. 여기에다 있는 응급 소생팀을 두고 이렇게 별도의 섹션을 만들고, 그다음에 외상팀, 이제 중환자 관리, 그다음에 이제 재활까지 이어지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클루시브 타입으로 이제 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의 이제 외상 측의 종류를 보면 이렇게 앵글로 아메리칸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이치 셰펜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렇게 외상외과하고 이제 이거는 중환자 쪽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외상외과 모형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